자, 중간고사는 뭐 다들 잘 봤습니까? 생각보다 잘 치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실력껏 잘해서 대답을 잘 안 하는데 공부를 안 하는 줄 알았더만 그래도 잘 쳐가지고 어쨌든 예, 수고들 많았습니다. 채점하고 있는데 결과 아마 빠르면 뭐 이번 주 수요일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내용이 앞에 걸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를 했으면 쉽게 이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주파수 영역에서의 제기 설계하고 해석하는 방법 중심으로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자, 7장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그 첫 번째 루트 로커스에 대한 내용이고, 우리가 했던 내용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제 중간고사 전에 이제 우리 모델링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했고, 그 다음에 시간 영역에 대해서 성능, 응답 특성, 성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스테빌리티를 했었죠. 자, 스테빌리티를 루스 헐비츠 스테빌리티까지 했고, 또 다른 이제 렐러티브 스테빌리티라 해서 나이키스트 스테빌리티를 따지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걸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키스트 크라이테리언이라고 하고, 이제 그게 크게 이제 한 파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큰 파트가 이제 주파수 영역에서 보데 플랫. 보데 플랫은 여러분 회로이론 하면서도 했었죠. 보데 플랫, 나이키스트. 그 다음에 지금 하게 되는 루트 로커스입니다. 크게 주파수 영역에서 우리가 다루는 세 가지, 루트 로커스, 나이키스트, 보데 플랫 세 개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됩니다. 보데 플랫하고 나이키스트는 같습니다. 보데 플랫은 크기와 위상으로 이제 따로 이제 표현을 한 거고, 나이키스트는 위상하고 크기를 한꺼번에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루트 로커스, 지금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제기 설계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영역에서 나중에 이제 하게 되면 요거를 가지고 각각 보데 플러스를 가지고도 PID 또는 리드 레그 제기 설계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루트 로커스 마찬가지 설계하고, 나이키스트를 이용해서 설계하는 여러 가지 이제 설계 방법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중심으로 제기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주파수 영역에서 우리가 S 도메인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죠. 그래서 진도를 하면 한 13주차 정도, 지금 우리가 8주차죠. 지금 8, 9, 10, 11, 12, 한 5주 정도, 6주 지나면 정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 기본적인 건 다 커버하게 됩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설계하는 그런 것. 그래서 인원이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설계 과제를 한번 하면서 발표를 한번 시킬까 합니다. 주제를 정해서. 하지 말고 시험 칠까 그냥? 한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 여러분 왜 이걸 시키냐? 내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 밖에 발표하고 이거 너무 힘들어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거를 좀 벽을 좀 깨야 돼.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내가 좀 시키려고 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5분 정도 그냥 임의의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몇 시간 시킬까, 내가 이것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건 두렵죠, 여러분들. 그런 걸 좀 깨야 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 이런 그 회사에 가거나 그런 자리가 충분히 있고, 그런 걸 빨리 경험하고 익숙해져야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대학원 가서 처음 이제 세미나하고 발표하고 이러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떨리든지 준비하는데 굉장히 힘든데, 그게 이제 한 6개월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집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경험을,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있고 해서 여러분들이 컴퓨터 앞에만 서 있고 이제
이 대면하는 이런 게 굉장히 익숙하지 않죠. 그건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익숙하게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교육 과정의 하나니까 그런 걸 좀 힘들더라도 좀 깨트릴 필요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시간이 주어지면 내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게 되면 교육이 끝나고 나면 주제 발표를 한번 시킬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대상을 가지고 제 여기를 설계하고 싶은지, 뭐 어떤 사람은 뭐 자율주행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뭐 로봇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어 대상이 있겠죠. 자, 그걸 찾습니다. 자, 그걸 찾고 자기가 이제 이런 방법을 가지고 한번 설계를 좀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표는 내가 이런 대상으로 어떤 제기를 설계를 할 거다. 자, 그런 걸 하고, 두 번째 발표는 이제 이렇게 설계해 보니까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해서 과정을 쭉 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예.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게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자, 그게 여러분을 보고 상황을 봐서 그거를 기말고사 대신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따로 시험은 안 치고 그렇게 과정을 한번 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루트로커스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루스 헐리츠 크라이테리언을 하면서 개인 K에 대해서 궤적이 움직이는 걸 살펴본 적 있죠. 크로즈 루프에.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내가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6장이었죠. 6장. 자, 이런 거. 그래서 크로즈 루프 시스템의 개인을 우리가 점차 크라이테리언으로 하면서 판별을 하면서 이제 여기는 세 개의 근이 원래 있었는데 이 근이 이제 개인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언스테이블 해줄 수 있는 이런 영역으로 움직이는 걸 살펴본 적이 있죠. 특성 방정식이 K에 대해서 우리가 근을 직접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거 찾는 방법은 매트릭 코드에 나눠놨습니다. 이렇게. 요거 돌려보면 개인에 따라서 얘가 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직접 찾아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픈 루프 시스템에 전달 함수가 있지만 클로즈 루프로 하면 개인 K가 포함된 식으로 나타나죠. 2차식. 자, 1, 2, 4, K. K가 이제 맨 마지막에 상수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PID나 제어기 형태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개인을 우리가 튜닝하는 게 제일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만 움직일 때 전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는 그런 걸 이제 루트 로커스. 루트라는 거는 근이죠. 로커스는 궤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 근 궤적을 우리가 따져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근이 진짜 이렇게 되나 궁금하다 그러면 이 코드를 이제 실제로 돌려보면 근의 움직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파라메타 변화에 따라서 근의 로커스 궤적을 그래프로 그린 게 루트 로커스다. 자, 이해가 됐나요? 루트 로커스다. 그래서 파라메타가 한 개가 변할 수도 있지만 두 개가 변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개 이상. 자, 그게 조금 복잡한데 그거까지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피드백 시스템을 설계하는 아주 좋은 툴로서 루트 로커스를 쓰게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근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트랜전트 리스판스와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트랜전트 리스판스 특히 이제 우리가 설계할 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 렐러티브 스테빌리티, 우원 평면으로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이제 그런 걸 따질 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스테빌리티하고 퍼포먼스를 고려해서 근의 위치를 정하게 됩니다. 자, 특히 얘기했던 세틀링 타임, 그다음에 뭐죠? 오버슈트 얼마, 뭐 이렇게 스펙이 정해지면 우리 원하는 근의 위치를 정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그 근의 위치를 지나가도록 우리가 설계를 할 겁니다.
자, 전달함수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주어져 있고 센서를 통해서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포워드 패스에는 G, 그 다음에 피드백 전달함수는 H, 그리고 루프 전달함수는 GH. 그래서 전달함수는 1 플러스 GH분의 G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오픈 루프 시스템의 전달함수가 G라고 그러면 이제 클로즈 루프 시스템은 이와 같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는 그게 이제 바로 특성 방정식이 되고, 그 특성 방정식이 근을 결정하게 돼요. 그렇죠. 그 근의 위치에 따라서 시스템의 응답이 결정되는. 이게 이제 중간고사 전까지 한 내용이 답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해석한다. 자, 그런 내용은 피드백 시스템의 근의 위치를 찾는 그런 문제로 바뀐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카메라가 있다 생각하면 원격으로 이제 모터를 달아서 이렇게 제어를 하죠. 왔다 갔다 하면서. 자, 그런 모터가 달린 DC 모터는 속도 제어를 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2차 시스템 모델로 모델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치를 측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사용자가 위치 명령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오차만큼 게인을 곱한 다음에 이제 모터를 컨트롤해서 원하는 위치로 가게 되겠죠. 자, 근데 내가 원하는 위치로 정확하게 탁 해서 멈춰야 되는데 얘가 이제 탁 하면서 왔다 갔다 흔들린다 이러면 이제 여러분 TV 보면서 화면이 흔들리게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빠르게 탁 응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로즈 루프 시스템 앞에 형태대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 입력에서부터 출력까지 다음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이때 이제 K는 여기에 있는 앰플리파이어 K1, 모터에 있는 게인 K2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곱이 K가 되고 이 K의 위치에 따라서 얘의 응답 특성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겠죠. 자, 근데 이 근이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피드백을 안 했다. 피드백을 안 한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근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픈루프에서 원점이 하나 있고 마이너스 10에 하나가 있죠. 자, 두 개의 근의 위치가 있습니다. 오픈루프일 때는. 자, 근데 피드백을 걸게 되면 자, 이게 0인 상황이죠. K가 0일 때는 근의 위치가 오픈루프 시스템의 근의 위치가 있어요. 근데 K가 점점 커지면서 얘가 근의 위치가 점점 바뀌죠.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겠다는 거죠. 되겠죠? 예, 특성 방정식의 근의 위치. 그래서 K를 바꿔봤습니다. 자, K가 0일 때 하면은 이제 폴의 두 개 위치에 있습니다. 0하고 마이너스 10. K를 5 증가시키니까 한 개의 근은 마이너스 9.5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기 있다가 하나는 줄어들고, 하나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0.5에서 안쪽으로 들어와요. 그 다음 쭉 증가시켜 보니까 자, 어디까지 하면 25까지 딱 증가시키니까 중근을 가지죠. 자, 그래 두 개의 근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쭉 해서 딱 멈추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개가 딱 합쳐지면서 중근이 딱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예. K가 이제 여기까지는 실근을 가지죠. 지금 두 개의 실근을 가지면서 쭉 하면서 어느 순간 중근을 딱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더 키워요. K를 더 키우면 그때는 근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얘가 이제 복소근을 갖기 시작해요. K가 30일 때는 이만큼, 그 다음에 더 증가하면 K가 50일 때는 이와 같이 복소근을 가지면서 증가하는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되죠? 예. 이게 근궤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그려보니까 어느 궤적에 우리가 해석할 만한 이런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루트 로커스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됐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근의 위치가 자, 실수근이 자, 여기 크기가 제타 오메가 n이었고, 자, 여기가 뭐죠? 오메가 n의 루트 1 마이너스 제타죠. 허근이고. 자, 이렇게 근의 위치가 정해졌죠. 그래서 세틀링 타임하고 그 다음에 오버슈트, 퍼센트 오버슈트.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타와 오메가 n에서 결정이 되는 항들이죠. 자, 결국은 얘 근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고, 자, 내가 원하는 세틀링 타임, 뭐 오버슈트 이런 것들을 결정이 되면 근의 위치가 결정됐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근의 위치가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허수근이 플러스 2j. 자, 이렇게 근의 위치를 보내고 싶다 하면 얘가 이제 벌써 제타하고 오메가 n의 값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원하는 특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디자이어드 근의 위치가 정해지면 이제 시스템 특성이 결정이 됩니다. 트랜전트 리스판스. 또는 반대로 제타와 오메가 n이 결정되면 디자이어드 루트의 근의 위치가 결정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제타가 0.707 하고 싶다 그러면 실수 허수가 같아지는 거죠. 45도. 자, 그러면 근의 위치가 개인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5니까 쭉 증가시켜서 이까지 증가시켜야 되죠. 그럼 이까지 K가 50 정도 증가시켜야지 제타가 45도 되는 0.707 수준까지 올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제 요마다 시스템 특성이 다 이제 달라지게 되겠죠. 자, 근데 이 궤적이 내가 만약에 이 위치로 예를 들면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이 위치로 이제 근을 보내고 싶어요. 그럼 개인만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쪽에 근을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폴이나 제로를 하나씩 더 추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보내도록 근궤적을 설계를 할 겁니다. 쉽지 않겠죠. 그래서 조금 복잡해지는 거예요. 일단 개인만 한다면 내가 원하는 여기에 실수값을 결정해주면 얘는 세틀링 타임이 결정되죠. 얘는 세틀링 타임 더 이상 뭐 바꾸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자,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알겠죠? 예. 자,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전달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근궤적의 위치를 찾을 겁니다. 그래서 전달함수를 입력에서부터 출력까지 해서 하면 분모가 0이 되는, 자, 그게 특성 방정식이고, 자, 클로즈 루프 시스템에 자, 오픈 루프 전달함수를 GS라 두고 이제 K를 하나의 변수 파라메타로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K 값이 0에서 출발합니다. K가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드백이 네거티브 피드백이 되기 때문에 K가 양의 수고 0보다 큽니다. 그래서 K가 0에서부터 쭉 증가시켜서 무한대까지 됐을 때에 근의 위치를 찾습니다. 그 근은 1 플러스 KG가 0인 게 바로 근이 되겠죠. 자, 1 플러스 뭐 했는데 0이 됐어요. 그러면 얘의 크기는 얼마가 돼야 될까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은 뭡니까? 마이너스 1. 얘를 실수만 있으면 괜찮겠지만 얘는 우리는 복소수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의미는 크기가 1이 되고 이거는 절대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 위상은 180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복소 평면에서 실수 허수 있으면 자,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요 점이죠. 자, 그러니까 크기는 1이고 위상은 180도 맞나요? 자, 그래서 복소수로 표현하면 1이고 180도가 마이너스 1이 된다. 됐죠? 네. 자, 그래서 두 가지 특성. 자, 루트 로커스는 여러분들이 근의 위치를 찾는 게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설계할 때 근의 위치를 어떻게 찾느냐? 자, 복소수로 크기가 1이 되는 조건을 무조건 찾으면 돼요. 그 다음에 위상은 180도. 두 가지만 만족합니다. 자, 루트 로커스, 그 다음에 보데 플랫, 그 다음에 나이키스트 세 개 다 동일한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활용해야 될 게 요 두 개입니다. 요 두 개 조건. 이 두 개 조건만 이용하면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자,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한데, 자, 먼저 여러분 설계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위상입니다. 위상 조건이 더 중요해요. 위상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크기를 정합니다. 설계할 때는. 그래서 위상 조건을 잘 판단하면 됩니다. 이 사실만 잘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2학기 때 쭉 중간고사 이후에 하는 설계는 모두 이제 만족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럼 위상이 왜 중요하냐? 나중에 이제 보게 되겠지만, 자, 위상이 나중에 주파수 영역에서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게인 마진, 페이저 마진을 얘기를 합니다. 그 렐러티브 스테빌리티의 마진을 얘기합니다. 그 마진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게인이 1이 될 때까지의 여유, 그 다음에 위상이 180도가 되는 여유, 그걸 마진을 해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크기가 1이 되면 근의 위치가 되죠. 그래서 그 두 개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자, 180도가 되는 게 여유가 점점 많은 어디하고 관련되냐면, 페이저 마진이 뭐하고 관련되냐면 나중에 제타하고 관련됩니다. 그 페이저 마진이 크다는 얘기는 뭐냐? 제타 댐핑 레이쇼가 크다는 얘기예요. 댐핑 레이쇼가 크면은 우리가 좋죠? 작은 것보다. 그래서 작으면 페이저 마진 작으면 반대지.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실을 어쨌든 정확하게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할 거는 크기와 위상이 1과 180도를 만족해야 된다. 근이 되려면. 자, 그거는 명확한 사실. 자, 그거를 보고 한번 사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앞에서 살펴본 모터 같은 그런 모델이죠. 자, 원점의 폴이 있고 마이너스 2의 폴이 있습니다. 게인이 증가하면 중간에 쭉 증가하다가 마이너스 1에서 중근을 가지고 그 다음에 복소근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따라서 클로즈 루프 전달 함수를 먼저 구하고, 자, 여기에서 이제 QS, 우리가 특성 방정식이에요. 특성 방정식을 여기서 이제 분모 분자에 S 플러스 2를 곱하면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특성근이 나오게 되고. 자, 이거를 앞에서의 조건 두 가지, 크기가 1이 되고 그 다음에 위상이 180도가 되는 조건을 찾아보는 겁니다. 됐나요? 예. 그래서 요게 크기가 1이 되고 180도가 되면 요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근이 된다는 거죠. 자, 그거를 그래프상에 그려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게인을 쭉 증가시켜서, 자, 마이너스 2하고 그 다음에 제로에 근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개의 근을 딱 찍었을 때, 자, 네모로 표시한 게 이제 클로즈 루프의 근의 위치예요. 계속 바뀌는 근의 위치고, 자, 그 근의 위치를 우리가 보면, 자, 여기에서 만약에 K1 여기에 있다 그러면, 자, 먼저 근이 될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K1의 위치에서 근, 여기서부터 헷갈리죠? 자, 먼저 K1에서 만약에 위치에서 근을 S1이라 하겠습니다. 맞나요? S1을 넣었을 때 얘 크기가 어떻게 돼요? 크기가 1이 돼야 되죠. 자, 그러면 S1의 위치가 아까 전에 근의 위치를 한번 보면 내가 임의로 정했는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여기 얼마고 플러스 마이너스 1j 되죠.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j가 S1이라고 해요. S1은 마이너스 1 플러스 j를 플러스 마이너스 j를 S1이라 쓰자고. 됐나요? 네.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요 값을 대입을 시켜봐요. 자, G 맞나? G S1 넣으면 S1 플러스 1 K. 자, 이게 크기가 1이 돼야 되죠. 자, 여기 대입하면 어떤 값이 나오죠. 그러면 그때 K가 결정이 돼 버립니다. 됐죠? 자, 그때 개인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위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상. 자, 위상은 어떻게 구하나요? 얘의 위상은 앵글 G S1을 넣었을 때. 복소수 위상은 어떻게 구하나요?
자, 예를 들어 1 플러스 j분의 1의 각은, 자, 어려우면 1 플러스 j의 각은 어떻게 알죠? 쉽지 않아? 그러면 1 플러스 j분의 1의 각은 마이너스 45도예요. 그 페이지의 특성이잖아요. 분모 분자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는 거고. 쉽죠? 그 다음에 자, 1 플러스 j가 한 개 더 있어. 이 위상은 어떻게 돼요? 곱하기는 어떻게 된다? 더하면 돼요. 45도, 45도, 90도. 쉽죠? 페이지는 굉장히, 그래서 페이지가 활용하는 게 쉬워집니다. 자, 여기서 각도 어떻게 되나요? 자, S1의 각도 마이너스, 그 다음에 S1 플러스 1의 각도 두 개 해서 빼주면 이게 위상이 되죠. 얘가 결국은 마이너스 180도 되면 되죠. 플러스 180도나 마이너스 180도는 똑같죠? 아니가? 자, 그래서 두 앵글을 더해서 180도가 되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됐나? 자, 그러면 S1의 각도라는 게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S1은 원점에서의 각도죠. 얘가 뭐냐면, 자, 여기에서 요하고 이루는 각도입니다. 얘.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얘는 S 플러스 2네 지금. 얘 각은 여기서 이루는 각도입니다. 맞나요? 네. 두 개 더해서 얘 삼각형이죠. 그러면 당연히 180도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중간에 있지 않고 얘가 약간 삐뚤어져 있다. 그럼 각이 어떻게 되냐? 만족을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궤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각의 위치가 중요하죠, 지금. 맞나? 자, 이런 그래프가 내가 지금 지난번에 얘기했던 리만 가설 얘기했죠. 그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S 도메인에서 근의 위치를 추적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복수함수론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렵지 않죠, 지금. 위상만 잘하고 그것만 잘 이해하면 됩니다, S에 대한. 자, 이 앵글의 의미를 알겠죠, 이제? 각도. 이해 안 되는 사람? 뭐가 이해 안 되노? S1은 원점에서 돌아가지고 S1 플러스 2? 네. S1 플러스 2는 요게 근이 되는 요 위치하고 각이잖아. 네. 그래서 여기 내가 근의 S1 근이라 했잖아. 네. 요하고 얘하고 이루는 각을 얘기하는 거지. 됐지? 얘도 결국은 복소수하면 복소수 적어주면 돼. 복소수하고 얘하고 이루는 각. 각은 항상 여기서부터 이렇게 회전하게 되지. 그래서 이 세타가 된다. 됐지? 예. 자, 그러면 얘하고 이루는 각은 180 마이너스 세타지. 그리고 얘는 세타. 더하면 180도 당연히. 근의 위치가 됩니다. 자,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찾을 때 클로즈 루프의 근의 위치를 찾을 때는 오픈 루프 시스템의 폴의 근하고 근의 위치를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됐나요? 그래서 오픈 루프 폴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 K에 대해서 얘가 어느 궤적으로 따라서 움직이는지 찾으면 된다. 자,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위상, 앵글이 다음과 같이 되고 답을 구하면 180이 된다. 이거 사실 중요합니다. 자, 그거를 이제 여기에서 S1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루는 각. 자, S1이 됐을 때 크기는 당연히 1이 돼야 된다 했습니다. 자, 두 가지 조건 중에 앵글은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크기가 1. 그래서 K는 S1을 넣었을 때 크기를 계산하면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라 그러면 그 크기는 뭐 루트 2가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루트 2 해서 그럼 2가 K는 2가 되겠지. 그렇게 그리면 됩니다. 자, 앵글 먼저 조건을 찾고 그 다음에 그때 만족하는 K를 찾으면 K 설계가 되겠죠, 이제.
이해됐나요? 우리가 제기 설계할 때 K를 얼마를 둬야 되나, 이제 내가 원하는 근의 위치가 정해지면 앵글 조건은 맞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요 1이 된다는 조건을 가지고 우리는 근만 대입하면 개인이 설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 이게 전부 다입니다. 자, 연습 문제. 자, 다음과 같이 오픈루프 시스템에 함수가 주어졌을 때, 자, 먼저 특성 방정식을 세워봅니다. 자, 이걸 세울 때 다양한 형태가 막 나올 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최종 정리하는 거는 요거를 요런 꼴로 만들어요. 뭐냐? 1 플러스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변하는 파라메타죠. 파라메타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함수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다항식이 있으면 변하는 거를 오른쪽을 두고 왼쪽은 1로 두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1로 두고 식을 딱 정리하면 이와 같이 식을 써주면, 자, 요게 크기가 1이 되고 그 다음에 위상이 180 되는 그 조건을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이제. 자, 이 근을 위치를 뭐 요것만 바로 보면 이제 폴의 요 근의 우리 2차 방정식 근의 공식을 대입해서 쭉 해보면 이제 K가 0.25를 중심으로 실수근을 가지고 허수근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0.25. 그리고 앞에서 보면 0하고 마이너스 1 사이니까 삼각형으로 보면 중간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K가 0.25일 때 0.5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루트 로카스를 그리라 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오픈 루프에서 우리가 폴의 위치해서 개인이 점점 커지면 중간에 만나서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를 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은 우리가 모터죠, 모터 시스템, DC 모터가 2차 시스템 형태로 표현되고, 얘가 개인이 아무리 키운다 하더라도 언스테이블을 해줄 수 있나요, 없나요? 우반 평균을 안 넘어가죠. 그래서 모터는 발산이 안 됩니다. 개인을 키워도. 자, 그 원리가 이제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속도 제어를 할 때 속도가 막 무한정 이렇게 가지 않는다. 아무리 키워도 폴의 특성만 달라지지 언스테이블하게 발산하지는 않습니다. 이 시스템이. 자, 근데 앞 시간에 스테빌리티 우리 할 때는 개인을 키워주면 분명히 언스테이블 해질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했죠. 자, 그럼 어떤 거는 이게 언스테이블 해주고 어떤 거는 이제 괜찮은 거냐? 자,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요거 이제 앞에서 했던 스펙이 주어졌을 때 퍼센트 오버슈트가 이제 17%대로 되도록 이제 이득을 정하시오. 자, 17% 이러니까 제타가 0.5 이상 돼야 되겠죠. 0.5 이상. 자, 0.5 이상이라는 거는 0.707, 45도, 30도 이상 되면 됩니다. 제타가 60도. 코사인 세타로는 60도입니다. 여기는 사인으로 세타를 여기 정했죠. 근데 여기 우리가 원래 정의한 세타는 여기죠. 60도 이상이 되면 되겠습니다. 60도보다 이하가 되나? 예,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요 근을 위치를 정해보면, 자, 실수근이 0.5죠. 자, 그러면 0.5에서 여기 사인 30도 허수근이 되면 2분의 루트 3의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허수근의 위치가 루트 3의 위치가 되도록 우리가 정하면 된다는 거죠. 제타 값이 정해지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앞에서 허수근에 있던 앞에 파트, 여기 값이 루트 3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한 개인 K는 1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K에 대한 근의 위치, 크기, 요 정의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내가 원하는 스펙의 디자이어드 근을 정하고 그 근을 그대로 대입을 해서 K를 찾으면 되는 거죠. 됐나요? 네. 자, 이제 근 궤적의 개념 앞에 써 있는 궤적을 이제 일반화시켜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복잡한 형태의 전달함수를 할 때 특성 방정식의 근은 1 플러스 fs와 같이 이와 같이 이제 근의 위치가 정해지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는 fs라고, 이 fs가 마이너스 1 플러스 0j 이와 같이 나타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fs가 폴과 제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픈 루프 시스템의 폴가 제로죠. 그래서 얘의 크기가 1이 되고 얘의 위상이 180도 자, 되면 된다. 자, 일반화돼서 적은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거를 자, 좀 더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K도 바뀌지만 여기에 있는 파라미터 A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A가 바뀌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얘를 정하게 되느냐 이제 한번 살펴봅니다. 자, 특성 방정식 이와 같이 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 했나요? 내가 변하는 숫자를 오른쪽에 두고 나머지 왼쪽에 1이 되도록 S제곱 플러스 K를 나누면 되겠죠. 자, 그러면 1 플러스 이와 같은 형태로 폼을 바꿉니다. 자, 이렇게 바꾼 다음에 A에 대한 근해이 될 조건. 자, 요게 크기가 1이 되고 그 다음에 위상이 180도 되는 거죠. 자, 이때 얘의 폴의 위치를 한번 볼까요? 얘는 폴의 위치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죠. 그리고 원점에 제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조금 복잡해집니다. 어떻게 되느냐? 자, 근을 점점점 A 값을 어디서 출발한다고 이제 되냐? 자, 폴의 위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 JK 여기서 폴의 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원점에 제로가 있습니다. 얘의 근 궤적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자, 보면 자, 어디로 가냐면 얘가 결국은 A가 점점 증가하면 자, 이 원을 따라 이렇게 쭉 움직입니다. 두 개 근이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되면 두 개의 중근을 가집니다. 그리고 더 키우면 얘가 실수근을 따라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딱 보면 이게 반지름이 루트 K고 이 반원의 궤적을 따라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되느냐를 보려면 여러분들 S를 복소수로 두고 켈레 복소수 형태로 그리면 얘가 원의 모양이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고 지금은 일단은 이 앵글 조건을 가지고 찾아보면 그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S1의 근의 위치에서 루트 K 하고 마이너스 J 루트 K 하고 이르는 각도가 180도가 되도록 해보면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지금. 자, 그래서 이게 180도 되고 그 다음에 그때의 크기, 자, 크기를 구해보면 다음과 같이 이게 값이 1이 되도록 조건을 해보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앞에서 A가 결정되고 K가 바뀔 때 모양하고 완전 다르죠, 지금. 맞나요? 원의 모양이 된다. 이거 말고 전달 함수에 따라서 근 궤적이 완전히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그거를 일반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요와 같은 형태는 원의 형태가 된다. 왜 원의 형태가 되느냐? 자, 뒤에 가서 이제 일반화 시키겠지만 근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오픈 루프의 폴에서 출발합니다. 근은 그 파라미터가 0일 때니까. 자, 폴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수렴하느냐? 제로에서 수렴합니다. 지금 제로가 어디 있습니까? 0에 있죠, 원점. 자, 그리고 얘가 0이 되는 지점이 어디냐? 또 하나의 제로가 있습니다. 폴이 두 개죠. 그러면 근이 두 개가 같이 움직이다가 결국은 두 개죠. 두 개로 하나는 원점으로 가고 하나는 어디로 가냐면 무한대로 갑니다. 됐죠? 예. 자, 근의 위치가 무한대가 된다. 자, 그래서 두 개 출발해서 폴의 위치에서 출발하죠. 그래서 하나가 원점으로 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실수근으로 만나야 되죠. 자, 만나서 하나는 원점으로 가고 하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A가 점점점 커짐에 따라서. 됐나요? 예. 자, 요게 루트로커스 그리는 것 중에 제일 좀 복잡한 겁니다, 이게. 근데 원리만 알면 여러분들이 여기 궤적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걸 이제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게 원리가 바로 폴의 위치에서 출발해서 제로로 수렴한다. 루트로커스는 폴에서 출발해서 제로로 수렴한다. 그 제로는 원점이 만약에 이 근이 없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무한대로 가죠. 무한대로. 답은 무한대. 제로의 무한대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파가 지금 파라메타죠. 자, 특성 방정식을 세우면 다음과 같이 되고, 자, 여기에 알파를 오른쪽을 두고 나머지를 그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근의 위치가 다음과 같이 되고, 자, 어떨 때 이제 중근을 가지게 되냐면 알파 제곱이 8일 때 중근을 가집니다. 자, 그리고 일단 자, 그림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 S 제곱 알파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S 제곱 플러스 2가 분모로 가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해서 앞에 그림과 똑같이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에서 출발해서 어떤 점 알파 제곱이 8이 됐을 때 중근을 가지고 하나는 마이너스 무한대, 하나는 원점으로 제로로 수렴하게 됩니다. 자,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실근을 가질 때, 그 다음 알파가 중근을 가질 때, 그 다음에 허수근을 가질 때 이와 같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근을 우리가 P1, P2죠. 두 개 근. P1, P2를 두 개를 이제 합하면 마이너스 알파. 그래서 P1의 절대값은 루트 2 하면 요게 이제 원을 그리는 거죠. 자, 복소수의 크기가 루트 2라는 건 반지름이 루트 2가 되는 원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합이 마이너스 알파고 곱이 2가 되는 조건. 자, 요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죠. 네. 요 식을 이용하면 우리가 왜 반원이 되는지를 설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 내가 원하는 스펙을 설계한다. 오버슈트 17% 이하. 그러면 이제 제타가 0.5 설정하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세타가 이제 여기 30도가 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30도가 되는 위치가 되면 앞에서 우리가 30도 위치가 근을 구했죠. 자, 근을 구했고, 단지 앞에하고 달라지는 게 뭐냐면 이 크기가 앞에서는 루트 K 해서 다르죠. 자, 그 크기가 1일 때 루트 2배 반지름의 크기가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근의 위치가 이와 같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크기가 이와 같은 근을 가지기 위한 알파 대입해도 되겠죠. 대입하면 알파가 나오듯이 이제 우리가 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루트 2 해서 근을 구해보면 요 근이 나오죠. 2a분의. 그래서 이득을 알파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도 전반적으로 설계하는 것까지 적용해서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루트 로커스 체계적으로 어떻게 그리는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스텝은 우리가 변하는 파라메타를 오른쪽에 두고 이와 같은 1 플러스 KPS 형태로 둡니다. 됐죠? 자, 이렇게 두고 난 다음에 PS에 대해서 폴과 제로가 있는 항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근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폴에서 출발해서 제로로 가도록 그렇게. 자, 그러면 폴의 개수만큼 근의 위치가 정해지죠. 폴의 개수만큼.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구합니다. 그 다음에 스텝이 쭉 있는데 우리가 뒤에 이제 스텝 앞에 단계는 루트 로커스 특성을 나타내는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거는 뒤에 스텝 7번인가 8번에서부터 나옵니다. 자, 그래서 특성의 근은 자, 왜 그렇게 되느냐? 자, 볼까요? K가 이게 클로즈 루프의 특성 방정식이죠. 맞나요? 자, 여기에서 K가 0일 때의 근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PJ가 되죠. 그래서 폴에서 근이 되고, K가 무한대가 됐을 때 얘가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오른쪽 항이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제로로 간다는 거예요. K가 0일 때는 폴에서 근이 있다가 K가 무한대 됐을 때는 제로로 근이 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K가 0에서부터 할 때는 폴에서 제로로 근이 움직인다.
자, 그게 이제 세 번째 특성을 나타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근궤적에서 실수축에서, 자, 어디서 있냐면, 홀수축, 홀수에 해당되는데 근의 위치가 생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다음과 같이 우리가, GH가 다음과 같이 이제 생겼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텝 2에서, K, 변하는 변수와 그 다음에 폴과 제로가 포함된 함수 형태로 표현한다 했죠. 그러면 지금 폴이 0하고 마이너스 4 있고 제로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폴을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제로가 마이너스 2 여기에 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근의 위치가 여기도 생길 수 있고 뭐 이쪽에 생길 수 있고 여러 군데 이제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앞에서 스텝 4에서 얘기를 한 거는 뭐냐면 첫 번째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있죠. 그러면 홀수 번째 좌측에 근궤적이 생긴대요. 왜 그렇게 되느냐? 자, 여기에서 근이 자, 여기 먼저 여기에 만약에 근이 생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위상이 180도가 돼야 된다 했죠. 자, 그러면 자, 얘하고 이루는 위상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180도. 그 다음에 얘하고 이루는 각도는 180도. 얘는 분자 있고 얘는 분모 있죠. 그러면 서로 소거되죠. 그리고 얘하고 이루는 각은 0도죠, 0도. 그럼 180이 되나요? 안 되죠. 소거되고 0도 됩니다. 만약에 여기 근이 있느냐 확인하고 싶으면 여기에 이루는 각은 180도. 여기에 이루는 각은 0도. 얘하고 이루는 각은 0도. 그래서 근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홀수 번째에 위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궤적이. 항상 홀수 번째에 있게 된다. 그래서 각각의 각도를 구해서 180이 되는 위치는 빨간색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그거죠. 자, 그래서 근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어디서 움직인다 했나요? 스텝 4에서는 폴의 위치에서 출발해서 제로로 간다 했죠. 그럼 두 개의 근이 움직이면 하나가 만약에 제로로 가면 또 다른 제로는 무한대에 있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얘 폴은 왼쪽으로 움직인다 했습니다. 왼쪽으로 움직이고 하나의 제로로 해서 수렴하게 되죠. K가 무한대 가면 이쪽으로 근의 위치가 모입니다. 자, 또 다른 근은 얘가 이쪽엔 근이 없으니까 얘는 어디로 가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됐죠? 그래서 자, 이와 같은 형태의 근궤적을 그리라 하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됐죠? 그래서 루트로커스의 홀수 번째 축에서 근궤적이 그려지고 중앙은 폴에서 출발해서 제로로 수렴하게 된다. 자, 그다음 스텝 5는 뭐냐면 근궤적이 세퍼레이트 로사이라 해서 궤적이 이제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2차 했을 때 이렇게 두 개 합해서 이렇게 쭉 해서 위로 허수근이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근이 만나서 갈라지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수를 결정해라. 자, 어디서 어떻게 이제 결정해내냐. 자, 폴에서 출발해서 제로로 간다. 그래서 로사의 궤적은 폴의 개수만큼 결정이 됩니다. 오픈 루프에서. 자, 여기서 우리가 여기 두 개 오픈 루프에서 이제 두 개 폴 있으면 근궤적은 두 개입니다. 자, 만약에 폴이 세 개면 세 개. 그렇게 각각 움직이게 됩니다. 폴의 개수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근궤적은 호리젠탈 실수축에 항상 대칭이 되게 돼요. 복소근이니까 당연히 그리 되겠죠. 실수축에 위아래로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텝 7의 특성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계산해서 찾아야 될 부분입니다. 점근선이 있습니다. 점근선과 그 다음에 점근 각
있습니다. 시그마 A와 세타 파이가 있다. 자, 그것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식을 한번 먼저 보고. 자, 어심토틱 센트로이드. 자, 어심토틱 센트로이드는 뭐냐면, 자, 근궤적이 이렇게 움직이죠. 궤적에 따라 움직이는데, 수직 평면 실수축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각도를 가지고 이제 수렴하게 됩니다. 자, 다른 형태를 이때 살펴보게 될 텐데, 자, 그 정근선의 센터, 그 센터는 어떻게 구하느냐면, 폴의 개수 빼기 제로의 개수. 만약에 밑에 폴이 2개면 2, 제로가 없으면 0. 됐나요? 그래서 여기에 뺀 개수. 그 다음 분자는 뭐냐면, 폴의 전체 합 빼기 제로의 전체 합. 자, 그렇게 해서 센트로이드 값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근선의 각도는, 자, 앞에서 마찬가지 폴의 개수 빼기 제로의 개수 분의 2q 플러스 1 180도. 그럼 q는 0, 1, 2, 3 바뀝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근선의 각도를. 만약에 q가 2 빼기 0이라면 2분의 180도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0일 때는 90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갔죠. 정근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90도죠. 정근선이. 자, 그렇게 나온 이유가 폴 개수가 2개고 제로가 0 해서 90도. 그 다음에 Q가 1이 되면 몇 도예요? 270도. 그래서 2개가 나옵니다. 만약에 폴이 3개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폴이 3개가 되면 3분의 2Q 플러스 180이죠. 그러면 60도. 그 다음에 180도. 그 다음에 마이너스 60도. 그럼 정근선이 어떻게 된다면 폴이 3개면 60도, 마이너스 60도. 자, 이렇게 수렴한다. 그의 위치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중심 센터가 센트로이드 값입니다. 이 중심 값이 폴의 개수 빼기 제로의 개수분의 폴 값 마이너스 제로의 값. 센트로이드. 자, 요 같은 경우, 자, 여기 보면 지금 얘는 폴이 4개네요. 맞죠? 자, 폴이 4개고 제로가 하나 있습니다. 폴이 4개. 그러니까 각각의 폴의 위치를 보면 원점에 하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하나, 마이너스 4에 2개. 됐죠? 그 다음에 제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글의 위치가 보면, 자, 홀수 번째 왼쪽. 자, 얘는 제로로 수렴하게 되고, 얘는 마이너스 4로 갑니다. 자, 여기는 2개가 있죠. 그럼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2개 만납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그럼 얘가 만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자, 전체가 폴의 개수가 4개죠. 그리고 제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NP 빼기 제로 하면 3이 됩니다. 분모가. 자, 그리고 폴 전체 합. 폴이 0 하나 있고 0,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에 2개, 그 다음에 빼기 제로 하니까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의 중심, 마이너스 3을 중심으로 해서 각도는 3분의 2q 플러스 1. 그럼 60도 해서 플러스 60도, 마이너스 60도, 180도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자, 그게 뭐냐면, 자, 하나의 근은 이렇게 수렴하고, 그 다음에 얘 2개는 이렇게 만납니다. 만나서 어디로 가냐?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 나머지 근은 마이너스로. 복잡하죠? 예. 원칙, 중간, 요 7번부터만 잘 하면 얘가 타입이, 예를 들어서 얘가 없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얘 제곱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3개만 있다고 했어요. S 플러스 2, S 플러스 4분의 S 플러스 1. 만약에 이렇게 됐다 생각. 자, 원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제로에 여기 하나 있죠. 그러면 센트로이드 시그마는, 자, 정근선 각도부터 파이 A. 폴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3개.
빼기 제로 1개. 그 다음에 2q 플러스 1 180도 하면 90도 플러스 마이너스 90도가 생기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는 만나서 이렇게 가요. 근데 여기 폴이 한 개 더 생겼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는 이쪽으로 하고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요. 됐죠? 요걸 공식 따라서 구해보면 각도가 달라지죠. 자, 가만히 보면, 자, 만약에 제로가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근궤적에서 지금 여기 한 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얘가 달라졌죠. 폴의 영향이 뭐냐면 근궤적을 밀어냅니다. 제로는 근을 끌어당깁니다. 그것만 잘 파악하면 돼요. 자, 그런 느낌이 오죠, 지금. 자, 제로를 한 개 더 추가하면 더 이렇게 끌어당기겠죠. 근 하나가. 만약에 폴을 하나 더 추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밀어들어가 식의 달라지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원하는 궤적의 위치가 만약에 어느 위치로 보내고 싶다. 자, 그러면 그쪽으로 당겨야 되는지 밀어야 되는지 그것만 해서 폴을 추가하거나 제로를 추가하면 돼요. 그렇게 우리가 정근선의 위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어쨌든 정근선의 중심, 센트로이드, 정근선의 각도. 자, 각도는 우리가 폴 개수와 제로의 개수만 잘 카운팅하면 충분히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스텝 8 보겠습니다. 스텝 8에서 자, 루트 로커스가 허수축에 지나가는 점을 찾아라. 자, 왜 허수축으로 가는 게 중요하나요? 허수축을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시스템이 어떻게 돼요? 언스테이블해지죠. 그래서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 넘어가는 점 어떻게 찾냐면 루스 허리츠 크라이테리아로 찾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었죠. 특성 방정식에서 루스 테이블을 쭉 구해다 보면 근이 되는 그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난번에 배운 걸 그대로 해서 요 위치를 찾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지로 넘어가는 거. 그 다음에 브레이크웨이 포인트. 자, 중군을 가지는 경우죠. 요거는 두 개 만나서 중군을 가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중군을 가지는 이 점은 어떻게 찾느냐? 앞에 나오는 식을 1로 둡니다. 자, K는 PS라고. 자, 여기서 요 GS에서 equal 1로 두는 거예요. equal 1로 두면 K는 PS라고 식이 하나 나오죠. 자, 이와 같이 K는 PS. PS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요 식이 되죠. 요 근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자, 이게 PS입니다. 자, PS가 근이 바뀌면서 최대가 재지는 점이 이제 중군을 가지죠. 그래서 이 PS를 S에 대해서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이 바로 두 개가 만나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찾으면 된다. 자, 브레이크웨이 포인트입니다, 이게 지금. 자, 스텝 8에서, 자, 먼저 다시 스텝 7에서 점근선, 전체적인 궤적의 흐름 파악을 하고, 스텝 8에서 우반평면으로 넘어가는 스테빌리티 따지고, 그 다음에 스텝 9에서는 브레이크웨이 포인트, 중군이 되는 점, K는 PS라 두고 찾는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조금 복잡합니다. 자, 실수축에 있으면 얘가 이제 이렇게 만나서 이동을 하겠죠. 근데 폴의 위치에서 출발한다 했죠. 근궤적이. 자, 폴의 위치에서 출발할 때 폴이 이렇게 허수군을 이렇게 가지는 경우 얘가 어디에서 출발하는지를 계산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맞죠? 자, 그 각도는 앵글 조건에서부터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1에 내가 근의 위치가 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자, 앵글 P1과 이루는 각도 세타 1,
그 다음에 얘가 이루는 각도 세타2, 그 다음에 얘가 이루는 각도 세타3를 모두 합해가지고 180이 되면 되죠. 요 위치에 있으면은 우리가 세 개 각도를 더해서 180 되는 거를 이제 근을 찾으면 됩니다. 자, 근데 얘가 점점 궤적에 있어서 이 위치에서 출발하죠. 그럼 얘 각도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어렵겠죠. 이게 잘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 출발한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출발하면 이 출발각은 모르겠어요. 일단은 여기 출발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하고 이루는 각은 출발각에서 얘하고 이루는 각은 몇 도입니까? 여기 90도죠. 90도 맞나요? 90도고 얘하고 이루는 각은 세타3가 되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출발하는 각이 세타3, 여기서 뭐 90도 빼기 세타3죠. 지금 맞나요? 90도 빼기 세타3가 여기 출발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루는 각이 세타3, 즉 목소근이니까 여기에 출발하는 각하고 여기에 출발하는 각하고는 같습니다. 지금 자, 같이 출발을 한다. 그리고 결국은 여기 출발하는 각은 여기 세타3하고 같죠. 지금 그래서 폴이 3개 있을 때는 요 세타나 요 세타는 지금 출발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 이 세타는 90도 빼기 세타3 하면 출발각이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서 이루는 각을 구하면 되죠. 그냥 여기는 내가 원하는 폴과 폴이,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2, 그럼 45도가 되겠죠. 그러면 45도 각도로 출발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각도의 합이 180이 된다는 조건만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경우 여기에 제로가 하나 추가됐어요. 자, 그러면 얘 출발각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자, 세 개의 각의 합이 180도가 되죠. 그래서 내가 얼마 각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걸 세타1이라고 하겠습니다. 세타1. 그럼 얘는 또 90도. 그 다음에 얘는 세타3가 되겠죠. 자, 거기에서 그 다음에 제로가 하나 추가했죠. 그러면 플러스 세타2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타2하고 여기는 빼죠. 세타2 빼기 세타3가 되죠. 이건 제로에서 더하고 얘는 빼기 됩니다. 그러면 그 각은 뭐냐면 감마가 돼요. 감마.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얘를 어떻게 구하느냐? 요게 출발각이죠. 그럼 출발각은 어떻게 구하냐? 90도 더하기 감마로 해줍니다. 그 감마는 세타2하고 세타3를 빼서 구하고. 어쨌든 이거는 결국 여러분들 이 근의 위치를 대입해서 180이 되는 값을 찾으면 됩니다. 어쨌든 쉽게 찾는 방법을 이와 같이 도식한 거고. 자, 그렇게 해서 11번째. 자, 근의 위치가 다음을 만족하도록. 자, 앞에 있는 그림이 결국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각의 합이 180이 되도록.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개인을 정한다. 자, 크기가 1이 되도록 해서 값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루트로커스를 한번 살펴보고, 자, 요것만 한번 살펴보고, 이제는 다음 시간에 할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루트로커스를 할 때 오픈 루프를 형태에서 클로즈 루프 식을 이와 같이 해서 1 플러스 파라메타와 어떤 전달함수 형태의 걸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게 표현해서 스텝 3에서는 폴에서 출발해서 제로로 수렴한다. 자, 그리고 홀수 번째 궤적에 따라갑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뭐죠? 이건 크기가 1이 되는 거. 스텝 5에서 나타나는 거는 폴에서 출발해서 제로로 수렴한다. 자, 그 다음에 실수축을 중심으로 대칭이 된다. 네, 여기서부터 계산해야 되는 거죠. 자, 그 특징에서 점근선과 그 다음에 중심, 점근선의 중심. 자, 그거 계산하는 방법은
폴의 개수 빼기 제로. 그 다음에 180도. 그래서 이 차이가 만약에 4개 나오면 몇 도가 됩니까? 폴하고 제로, 폴이 4개고 제로가 0이다 하면 4가 되죠. 그러면 몇 도가 됩니까, 이게? 45도. 플러스 마이너스 45도. 그 다음에 왼쪽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5도. 그래서 4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폴이 4개면 4개가 근이 움직이니까 4개의 형태가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근 궤적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우반 평면으로 넘어가는 점 RH 테스트로 넘어가고, 브레이크 웨이 포인트는 K 이꼴 PS 형태로 표현해서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으로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어웨이 앵글, 그렇죠. 디파처 앵글이죠. 디파처 앵글은 각이 합이 180이 되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적용을 하면 쉽게 되고, 요거는 이제 삼각도법 그냥 이용하는 거니까 쉽게 구하려면 이제 이와 같은 형태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앞에 그거 얘기죠. 자, 10단계에서 합이 디파처 앵글이고, 그 다음에 앵글이 180이 되는 거, 마지막으로 개인 크기가 1이 되도록 K를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실제적인 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